깜빡하는 횟수가 늘고 있나요? 방금 한 말을 까먹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70이나 80이 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을 통해 신경세포 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기억력과 공간 탐색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영역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희망적인 이야기죠. 중요한 건 뇌에 올바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내과 전문의 김기영입니다. 제가 34년간 진료하면서 진료실 상황상 환자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에도 치매 없는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는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세포들끼리 또 연결돼 똑똑한 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가 살아나는 뇌운동과 그 운동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뇌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 등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간단한 운동을 하루 2분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들이 밝혀낸 뇌가소성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뇌가소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 뇌가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반응해서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연구들이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영국 런던 UCL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50세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더 크게 유지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알츠하이머 초기 징후가 있는 사람들도 운동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뇌가소성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특별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혀 이런 부위들을 움직이면 뇌의 특정 영역이 즉시 활성화되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무릎이나 어깨를 움직일 때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의 운동 피질에서 손과 발가락이 차지하는 영역이 전체의 약 30%나 되기 때문이에요. 첫째, 발가락 움직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발가락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5초 동안 유지하다가 내리고 이번엔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것도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를 반복하세요. 10초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발가락이 잘 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가락이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잘 벌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편 오랜 세월 신발을 신고 살다 보면 발가락이 서로 붙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발가락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벌리려고 노력하는 그 의도만으로도 뇌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2013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움직임을 의도하는 순간 운동 피질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데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도 의도만으로 목표 근육과 연결된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가락을 벌리려고 생각하고 힘을 주려는 시도를 하는 그 순간 뇌의 운동 피질에서는 이미 발가락을 벌리는 동작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상상하거나 의도할 때도 실제 운동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신경근육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 피질의 신경회로 연결을 강화한다고 해요. 뇌와 근육 사이의 매개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운동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활동이 실제 움직임이 없어도 신경가 소성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실제로 2cm 벌어지든 5mm 벌어지든 심지어 거의 안 벌어지더라도 벌리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엔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신경을 집중하게 되니까 뇌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2번만 해도 충분해요. 일본 츠쿠바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발가락 운동을 12주 동안 했더니 균형 감각이 42% 향상됐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평균 18% 올랐습니다. 발가락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균형과 조정 능력을 담당하는 소뇌와 인지 기능을 조율하는 전두엽 등 여러 뇌 영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 운동입니다. 2023년 사이언스 디렉터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가 있는 노인 1215명을 대상으로 한 11개의 실험을 종합 분석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손가락 운동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명확하게 개선시켰거든요. 특히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손가락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천천히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세요. 그 다음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순서로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하면 더 좋아요. 뇌의 양쪽 방구가 동시에 활성화되니까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의 운동 피질뿐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최고 사령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우리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억제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곳이 전전두엽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CEO처럼 뇌의 모든 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의 등쪽 외측 부분은 계획 세우기와 문제 해결,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데요. 눈앞의 방해 요소들을 걸러내서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안쪽 부분은 감정 조절과 과제 전환을 담당하고요. 바닥 쪽 부분은 충동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전전두엽이 손상되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상황 판단이 어려워져요. 손가락 운동으로 이 중요한 부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셋째,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목에는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어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바로 그것인데 이 혈관들이 뇌에 필요한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2년 연구를 보면 목 운동을 2주간 꾸준히 한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뇌혈류량이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의자에 등을 대고 편하게 앉아서 어깨는 내린 상태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돌리고 5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왼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위로 올려서 하늘을 보는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내려서 5초간 유지합니다. 절대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고개를 위로 젖힐 때도 너무 과도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신전은 척추동맥을 압박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척수관을 좁힐 위험이 있어요. 항상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빨리 하면 안 되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목을 급하게 돌리면 척추동맥이 갑자기 압박을 받거나 비틀려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회전성 척추동맥 증후군 또는 보우언터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신경과 자료를 보면
목을 빠르게 회전시킬 때 척추동맥이 C1과 C2 목뼈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뇌간이라는 부위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구역질, 시야 흐림, 심하면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낙하발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PMC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경추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목의 고유 수용 감각이 손상되어 있는데 빠른 목 움직임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해요. 고유 수용 감각이란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는 감각인데 이게 혼란스러워지면 전정신경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심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전정신경액이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의 가장 아래쪽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 뇌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귀 깊숙한 곳 내이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균형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지금 몸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균형 정보를 계속해서 전정신경액으로 보냅니다. 전정신경액은 이 정보를 받아 순식간에 처리하고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팔다리와 몸통 근육에 힘을 줘서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몸이 흔들려도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도록 눈을 움직여줍니다.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땅이 똑바로 서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정신경액은 귀에서 오는 균형 정보를 받아 몸이 쓰러지지 않고 눈은 흔들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자세를 조정하는 뇌 속의 중앙통제실입니다. 특히 퇴행성 목뼈 질환, 목디스크,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목뼈 주변에 뼈가 자라나오거나 인대가 두꺼워져 있어서 혈관과 신경이 더 쉽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운동은 반드시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니까요. 넷째, 혀 운동입니다. 여러분, 혀에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혀는 우리 몸에서 신경 밀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 기억력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혀 강화 운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8주 동안 혀압력 운동을 한 그룹은 삼키기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더 중요한 건 이 운동이 뇌에서 혀와 삼키기 관련 부위의 신경활동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은 혀 운동이 뇌의 피지를 재구성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삼키기를 촉진한다고 밝혔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혀 근육을 강화하면 뇌에서 BDNF라는 신경영양인자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BDNF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혀 운동 방법입니다.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어서 5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혀를 오른쪽으로 쭉 내밀어서 5초, 왼쪽으로도 5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혀로 입천장을 꾹꾹 눌러보세요. 10초 동안 눌렀다 떼었다 반복하고요.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돌리면 됩니다. 다섯째, 귀 마사지입니다.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센서인데 뇌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간은 뇌의 중심부로 각성, 주의력, 균형을 조절하죠. 귀 마사지는 전정기관이 있는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자극하여 뇌간과의 신경 연결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손으로 귀를 살살 잡으세요. 귀를 위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5초 유지하고 옆쪽으로 5초, 아래쪽으로 5초 당깁니다. 그 다음 귀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 5번, 반대 방향 5번이면 충분해요. 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혈관 건강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사실 이런 운동들이 바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 운동은 경동맥의 혈류를 개선하고
손발가락 운동은 말초혈관을 자극해서 전신순환을 돕습니다. 2024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뇌졸중 위험을 25%에서 30% 낮춘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우리는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이 5가지 운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의과대학 2015년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뇌 운동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동시에 결합해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신경망들이 서로 더 강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통합 운동 방법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10초간 하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좌우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10초간 하고요. 이번엔 손가락으로 엄지와 각 손가락을 차례로 붙이면서 혀를 입 밖으로 내밀었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15초 정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혀를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15초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50초예요. 하루에 2번 해도 2분도 안 걸립니다. 이 운동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지죠. 둘째, 운동할 때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뇌의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셋째,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세요. 2024년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뇌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둘째, 아플 때까지 하지 마세요. 시원한 정도까지만 하고 아프면 바로 멈춰야 해요. 셋째, 불규칙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저녁 식사 전에 하는 등 시간을 정해 두세요.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3일 안에 첫 번째 변화를 느낍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더 잘 오는 것을 경험하죠. 일주일 후에는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더 또렷해집니다. 2주 후에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돼요. 3주 후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2분이지만 매일 해야 해요. 과학적 근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2024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12주간 운동한 노인들의 뇌 MRI를 찍었더니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의력과 충동 및 각종 방해 요소에 대한 인지적 억제 조절 기능이 향상됐어요. 2024년 프론티어스 저널 연구에서는 운동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어요. BDNF는 뇌신경의 영양인자입니다.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기존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위한 비료 같은 거죠. 근육에서 분비되는 카텝신비라는 물질도 뇌로 가서 BDNF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됩니다.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 수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지만 올바른 자극을 주면 남아있는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더 강해지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소성의 핵심이에요.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치료로 회복되는 것도, 치매 초기 환자들이 인지훈련으로 증상 진행을 늦추는 것도 모두 이 뇌가소성 덕분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60대부터 꾸준히 신체 활동과 인지훈련을 병행한 그룹이 80대가 됐을 때도 인지 기능을 잘 유지했어요. 반면 활동을 안 한 그룹은 70대 후반부터 급격히 인지 기능이 떨어졌죠.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2025년 영국 재단에서 발표한 최신 알츠하이머 연구를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치매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사회적 교류, 그리고 지속적인 두뇌 자극이 포함되죠. 오늘 배운 간단한 운동들이 바로 그 지속적인 두뇌 자극의 시작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목을 돌리고, 혀를 내밀고, 귀를 마사지하는 이 단순한 동작들이 뇌 구석구석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뇌의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손해, 뇌관이 모두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BDNF 같은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향상시키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운동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TV 보면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하루 2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를 닦는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아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로 미루실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또렷한 말투와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뻐할 겁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약속 시간을 잊지 않고 요리 레시피를 기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뇌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70세, 80세, 90세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더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운동을 기억하세요. 발가락 움직이기, 손가락 운동, 목 돌리기, 혀 운동, 귀 마사지, 그리고 이걸 하나로 연결한 통합 운동까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분 또는 저녁에 자기 전 2분 여러분의 뇌를 위해 투자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치매 걱정 없이, 뇌졸중 걱정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